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우리 아스피린 프로젝트 시작을 오늘부터 하는데요. 오늘은 그 일부 내용이고, 오늘의 주제는 아스피린이 암 전이로의 진행을 40%까지도 낮춰준다. 이 내용이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아스피린 프로젝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용을 여러 편 준비하기까지는요, 아스피린이 사실 항암작용이 있다는 거는 저도 알고는 있었는데, 논문을 찾다가 사실 저도 좀 놀랐어요. 너무나 많은 논문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으면 사실 아스피린이 암 치료하는 과정에 치료 약제로 들어갈 만도 했을 것 같은데 왜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 의문도 생기게 됐고요. 만약 아스피린이 신약이었다면 아마도 암 치료 과정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사실 들었어요. 그런데 이 아스피린이 100년이 넘은 약이에요.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너무 오래된 약이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제약회사들이 다 상품을 내고 있는 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약이 항암작용을 이렇게 많이 한다는 많은 연구 논문이 있다면 우리 미토TV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번 프로젝트를 좀 준비하게 됐고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첫째는 제가 그 임상 연구 2012년도에 란센치에 났다는 그 연구 논문을 이야기하려면 이 연구 논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사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아스피린의 히스토리랑 함께 이 2012년도에 이 논문이 나오게 된 역사, 이유,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 그래서 그 논문에서 암 전이를 어떻게 막아줬는지 그 연구 결과를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는 자, 이 정도로 암 억제 효과가 있다면은 당연히 지금 뭔가 임상이 진행 중이겠죠. 그래서요, 지금 현재 사실은 에드아스피린이라는 3상 임상 연구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로 오늘 내용 구성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아스피린이라는 약을 여러분 뭘로 알고 계시나요? 보통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요, 피를 물키는 약이요, 이렇게들 많이들 이야기하세요. 근데 아스피린은 실제로는 맨 처음에 1899년에 해열 진통 소염제로 만들어진 약이에요. 1899년도에 처음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벌써 역사가 130년이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되어진 약이죠. 처음에는 해열 진통 소염 작용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한 1940년대 이때부터 이게 뭔가 수술하고 나서 소염 진통제로 외과 의사들이 처방을 했는데 환자들이 피가 잘 안 멈추는 거예요. 이 약을 드시면은 그래서 이게 항응고 작용도 있나? 이러면서 또 연구가 되었겠죠. 그러면서요, 실제로 이 아스피린이라는 약의 정확한 기전, 어떻게 해열, 진통, 소염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항응고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그 기전은요, 1971년도에 웨인이라는 과학자에 의해서 처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기전은 사실 정확히 모르고 해열 진통 소염제로 1899년부터 약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나중에서야 정확한 기전을 알게 된 거예요. 1971년도에.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해열 진통, 어떤 식으로 항응고 작용, 이 기전이 정확히 알려지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어떤 임상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시행이 되었냐면요, 이 아스피린이 항응고작용이 있으니까 자, 혈전이 생기는 것, 그러니까 심근경색이라든지 관상동맥 질환, 그 다음에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혈관 질환 있잖아요. 그 혈관 질환의 혈전을 막는 예방약으로 이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대규모의 임상 연구들이, 3상 임상 연구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시행이 돼요. 그게 이제 1970년대 후반부터 해서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도 계속 중요한 연구 논문들이, 임상 연구들이 발표가 돼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계속 나와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뇌졸중 한번 진단받은 분들 그 이후에 2차 예방 막기 위해서 아스피린 드시거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심근경색 오셨다든지 관상동맥 질환 오신 분들도 2차 예방, 또다시 그런 질환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아스피린을 드시는 경우들이 지금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게 바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그 결과 지금 여러분들이 이 항응고작용으로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이런 대규모의 중요한 임상 연구들이 나온 데이터들이 이제 많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이 어떤 연구들을 하게 됐냐면 아스피린을 먹는 군하고 먹지 않는 군하고 심혈관 예방에 대한 많은 임상 연구 데이터들을 가지고 다른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작업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심혈관 말고 다른 질환에도 뭔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게 암에 관련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스피린을 먹는 군하고 먹지 않는 군하고 심혈관 예방에 대한 임상을 진행을 했는데 그 결과 데이터가 지금 있는데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연구를. 아스피린을 드신 군하고 드시지 않은 군하고 암 발생은 어땠을까? 아스피린을 먹으면 암이 혹시 덜 발생되지는 않았을까?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연구 데이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연구를 다시 재조합한 거죠. 임상 연구 결과 데이터가 나온 거를 다시 재조합해서 암 발생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낸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암 발생을 굉장히 많이 낮춰주는 암으로 지금 알려진 게 대장암, 직장암이에요. 대장암, 직장암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아스피린을 복용했을 때 대장, 직장암 발생 자체를 낮춰준다는 너무도 많은 데이터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암 발생 말고 또 한 부류는 어떤 연구들을 했냐면 전이암으로의 진행은 어땠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춘 연구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2012년도에 란셋지라는 저명한 논문지에 실린 연구 논문이고요. 오늘 소개할 이 연구 논문의 연구 저자들은요. 어떤 연구를 진행했냐면 영국에서도 이 아스피린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는 대규모의 임상 연구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국에서만 진행한 큰 임상 연구 5개, 아스피린 관련해서 3상 임상 연구 5개의 연구 데이터를 모았어요. 모아서 총 환자들을 대상으로 아스피린을 복용한 군과 복용하지 않은 군에서 실제로 암이 발생한 이후에 암을 진단받은 이후에 전이암으로의 진행이 어땠는지 데이터를 모은 거예요. 이 연구 결과에서 임상에 참여했었던 환자가 총 17,825명이었고 이 환자 중에서 임상을 진행하는 중에 암 진단을 받은 환자분들이 987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987명을 다시 조사를 한 거죠. 이 987명 중에 아스피린을 먹은 군과 먹지 않은 군에서 전이암으로의 발생이 어땠는가를 조사했더니 그 결과가 어땠냐면 어떤 암이든 상관없이 모든 암에 대해서 아스피린을 먹은 군에서 전이암 발생률이 36%가 더 적었어요. 자, 여기서의 전이암은 처음에 진단 당시에도 전이암으로 진단받은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플러스 처음에는 전이암이 아니었는데 이 이후에 추적 관찰하면서 전이암으로 진행된 분들이 있겠죠. 이 두 가지를 다 합친 그냥 모든 전이암으로 발생 자체를 총 몇 프로 낮춰줬는가 봤더니 아스피린을 먹은 군에서 36%가 더 낮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암 예방에서도 그렇고요. 이 아스피린이 특별히 더 항암 작용이 더 강력한 암이 있어요. 그게 어떤 암이냐면 선암 환자분들이세요. 자, 암이라는 거는 여러분 암세포의 기원에 따라 선암도 있고 편평상피세포암도 있고요. 뭐 육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희한하게 이 아스피린이요. 특별히 아데노카르시노마라는 선암을 가진 환자분들에게 암 예방이 크다는 연구들이 늘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자들도 특히 선암, 아데노카르시노마를 가진 암 환자에 있어서는 얼마나 이 아스피린이 전이암으로의 진행을 막아줬는가를 봤더니요. 자, 선암의 경우는 아스피린을 먹은 군이 전이암으로의 발생 자체가 46%가 더 낮았다고 해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이 뭐가 있냐면 처음에 진단 시에 전이암으로 진단받은 분을 빼고
처음에는 전이암이 아니었는데 이 이후에 전이암으로 진행되는 퍼센트, 이거를 또 다시 비교를 했더니 서남인 경우는 아스피린을 먹은 군이 아스피린을 먹지 않은 군에 비해서 55%가 더 낮았다고 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특별히 대장직장암은 아스피린 효과가 특히 더 뛰어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장직장암 환자의 경우는 어떤가? 대장직장암 서남의 경우에는 처음에 진단 시에 전이암이 아니었던 환자분들이 이 이후에 전이암으로 진행되는 비율을 아스피린을 먹은 군하고 먹지 않은 군하고 비교했더니 아스피린을 먹었던 군이요, 먹지 않은 군에 비해서 74%가 더 전이암으로의 발생이 낮았다고 합니다. 자, 어마어마하죠, 사실. 여러분,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좀 정리를 하면요. 자, 암 환자들이 987명이 발생을 했는데 그 중에서 아스피린을 먹었던 군에서의 전이암이 얼마나 발생했는가를 비교했더니 먹지 않는 군에 비해서 모든 암에 걸쳐서 36% 전이암 발생이 낮았고, 그 중에서 서남의 경우는 46% 전이암 발생이 낮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남의 경우는 처음에 전이암으로 진단받지 않은 분이 이 이후에 전이암으로 진행될 확률이 아스피린을 드신 군에서는 55%가 더 낮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핵심 포인트를, 자, 아스피린을 장기간 복용했을 때 이게 암을 예방해주나? 자, 거기에 포인트를 맞춘 게 아니라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암을 진단받고 전이암으로 진행하는 걸 막아주지 않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춘 연구 논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 데이터 결과에서 너무도 확연하게 아스피린을 복용한 군에서 복용하지 않은 군에 비해서 30에서 40% 전이암으로 발생할 확률을 낮춰주더라는 거죠. 이 논문만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많은 논문에서 아스피린이 전이암으로의 발생을 낮춘다는 실험 논문, 동물 논문, 그 다음에 임상 연구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이게 또 중요한 논문이 하나가 더 더해진 거죠. 그래서 이 저자들도 암을 진단받은 후에 최대한 빨리 아스피린을 복용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 디스커션 부분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좀 의아하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나 많이 이 전이암으로의 진행을 막아준다라는 이런 데이터들이 있다면 왜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지 않는 건가? 이런 의문들을 갖잖아요. 그런데 약이라는 건요, 이거는 이 질환에서 어느 때 먹어야 됩니다 라고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지려면요, 이거를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임상 연구 결과, 지금 란셋지 2012년에 실렸다는 거는, 임상 연구 세팅 자체가, 그러니까 암을 진단받은 후에 이제 아스피린을 복용한 군하고 복용하지 않은 군이 전이가 얼마나 되나를 처음부터 세팅해서 만든 임상 연구 결과가 아니라 다른 연구를 하기 위해서 낸 데이터를 갖다가 다시 분석한 거잖아요. 이렇게 한 걸로는 우리가 어떤 약을 먹는 거를 그 질환의 가이드라인으로 넣을 수가 없어요. 아스피린이 암 전이를 막아주니까 암을 진단받은 분들 중에서 이런 환자분들은 드셔야 됩니다라는 합의점에 오려면 임상 연구 결과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3상 임상 연구가. 근데 아직까지 대규모의 이런 결과가 아직 없어요. 자, 그 이유는 사실은 이제 이게 신약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아스피린이 이제 항암 효과 또는 전이를 막는 효과가 너무도 크다는 임상 연구들 또는 연구 논문들 또는 동물 연구 논문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실은 임상이 진행이 결국은 되고 있어요. 자, 어떤 임상이 진행되고 있냐면 에드 아스피린 트라이얼이에요. 자, 아스피린을 에드 더하는 연구란 뜻이거든요. 3상 임상 연구고요. 이 임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자, 2016년도에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6년도 겨울에 우리가 이런 임상을 합니다라는 임상에 대한 디자인이 논문으로 아예 나왔거든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냐면, 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암 있잖아요. 유방암, 그다음 대장직장암, 위암, 식도암, 전립선암. 자, 이 네 가지 부류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이 암을 진단받은 환자분들 2,000명 이상을 모집해서 모든 표준 치료가 끝난 이후에 5년간 아스피린을 먹는 군과 먹지 않는 군으로 나뉘어서
자, 이건 더블 블라인드 테스트로요. 약을 먹는 환자들도 자기가 지금 아스피린을 먹고 있는지 위약을 먹는지 모르고 약을 주고 있는 테스터들, 뭐 의사들도 이분이 아스피린군인지 아니면 위약군인지 모르는 더블 블라인드 임상 연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집은 다 끝났어요. 각 암마다 2,000명 이상 모집하는 거 다 끝났고 이제 5년 동안 이 환자분들이 표준 치료가 끝나고 나서 약을 이제 드시고 난 그 데이터 결과가 이 약을 먹었더니 뭐 전이암으로 진행이라든지 아니면 재발률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낮아져 있는가 아니면은 효과가 없었는지 그 임상 결과는 이제 2020년대에는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 에드아스피린 이 3상 임상 연구 결과가 언젠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합의점이 좀 그래도 도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사실은 어떤 문제점이 이 에드아스피린 이 임상에 있냐면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2부에서 아스피린이 왜 혈액을 통한 전이암을 막을 수 있는지 그 기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기전을 여러분들이 사실 보고 나면 아스피린은 약을 먹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드시는 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에드아스피린 임상 연구는 어쩔 수 없이 모든 표준 치료가 끝난 다음에 5년간 먹는 임상 연구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제가 2012년도에 란셋지에 실렸다는 그런 임상 연구 결과만큼 드라마틱하게 암 전이암으로의 진행이라든지 재발률을 낮춰준다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임상이고 이 결과를 우리는 좀 기다려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정리를 좀 하면요. 내용이 좀 많긴 했지만 결국 핵심은 뭐냐면 이 아스피린이 정말 오랫동안 사용되어진 약이고 이 약이 혈액에 항응고작용이 있는데 뭔가 어떤 기전에 의해서 이게 혈액을 통한 전이암으로의 진행을 막아주더라.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봤더니 몇 프로까지도 낮춰줬냐면 30에서 40%까지도 낮춰줬고 서남의 경우는 암이 발생된 이후에 전이암으로의 진행을 55% 정도까지도 낮춰줬다는 게 연구 결과고 지금 현재 아스피린이 정말로 항암 효과가 있는지 3상 연구가 진행 중이다라는 게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스피린이 우리 암 환자분들에게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약인데요. 자, 어떤 분들은 지금 사실 알아서 드시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전이암 환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3기 환자분들이요. 그런데 안전하게 복용하고 그러려면 이 아스피린의 기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 2부에서는 아스피린이 실제로 혈액을 통해서 전이되는 기전에서 어떤 작용을 통해서 암이 전이되는 걸 막아주는지 그 기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쉽게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스피린 프로젝트 3부까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암을 조금이라도 좀 치료하는 도움이 되는 약들이 있다면요. 제대로 잘 알고 그리고 제대로 도움받아서요. 암 치료하는데 꼭 성공합시다. 암 치유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